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의원한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인격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보살펴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치인이 그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용기,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이럴 때마다, 현실이 저럴 때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민들의 생각이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기 병합적인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결국에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파괴되고 말겠죠. 정치인은 국민의 뜻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고민정 의원한테 부족한 점이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고민정 의원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제가 우려했던 점이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철학이 부재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똑똑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앵무새가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인영이 장관이 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바로 고민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김현철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난 뒤에 장관직의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바로 직전까지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의원을 단수 후보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이틀 전에 광진을 후보 지원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표심을 자극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요.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고민정을 당선을 시켜주면은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누가 보든지 간에 고민정이 당선이 안 되면은 국민 모두에게 국민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현재 지금 여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재난지원금, 그리고 그거를 지금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 추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쇼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 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또 놀라운 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지금 고민정 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세 현장에 참여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로 당시 유세 현장에 갔었고요. 그리고 임종석도 마찬가지로 유세 현장에 갔었죠. 이인영, 이낙연, 임종석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쪽에서 거물급인 그런 인사들이죠. 그런데 그 인사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 나서가지고 정치 초짜다, 정치 초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민정 씨 유세 현장에 다 나서가지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야, 이거 뭐냐, 고민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별다른 그런 맥락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연이겠죠. 우연이라고 제가 믿고 싶은데 당시에 이제 유세 현장에 나섰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지금 요직에 오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조수진 의원이 지적을 했었던 이인영 씨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었죠.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조수진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인영 씨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을 한 것이 이 고민정의 힘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제가 10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분명히 지금 문재인 정권 내에서 굉장히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누구다? 고민정 씨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니까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는데요. 조수진 미래통합당 대변인께서 페북을 통해 저를 언급하셨더군요. 국정은 조수진 의원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조수진 의원은 고민정 의원의 언론계 선배이죠. 그렇죠? 두 사람 전부 다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조수진 의원은 언론계의 선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선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같은 또 정치 동료이기도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글쎄요,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발언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굉장히 정치에서 거물급 인사들 정도나 되어야 나올 법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몰랐던 고민정 씨의 어떤 정치적인 이력이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고민정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그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지냈는데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당시 제가 캠프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었고,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엔 처음으로 선거에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인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 여러 사람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가지고 결국에 선출된 거 아닙니까? 그게 다예요. 근데 그런 식의 맥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자신의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언론계 선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면은 글쎄요. 일각에서는 분명히 조금 거만하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고민정 씨가 너무 정치판 자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런 것이 일전에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고민정 의원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정관용 씨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죠. 의도하는 상임위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한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청와대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정상회담들이고 남북 간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왜 통일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은 중소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산자위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정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를 지금 정하는, 야 나는 이런 동아리 가고 싶어, 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민정 씨는 실제로 어디로 가셨죠? 산자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역엔 말이야 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 산자위 한번 가보고 싶어. 이게 지금 도대체 뭡니까? 내가 산자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리고 산자위를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지역에 많으니까, 이거는 마치 제가 야 분당에는 있잖아 병원이 많으니까 내가 한번 병원에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문성과 자신만의 철학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산자위에 갔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눈에 보듯이 그냥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산자위가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심사 2시간 만에 추경을 2조 가까이를 늘려버렸죠. 자신의 힘든 일상 속에서 그 피땀 흘려가지고 벌었던 돈을 세금으로 냈던 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졸속으로 통과를 시켜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를 시킨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저 진보주의자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정의당 쪽에서조차도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당 지금 장혜원 의원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도중에 심의가 아니라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회장을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당조차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말 지금 힘든 순간에서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을 세금으로 낸 것인데 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되겠냐? 그냥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되겠냐? 정의당 의원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경이 제출된 지 3주가 지났다.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충분히 심사를 마쳤다. 이렇게 반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저 얘기를 보면서 정말 제가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심의를 마쳤다.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하면서 전혀 지금 일말에 부끄러움조차도 못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심의를 맞췄다라는 거는 야당의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야당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정반대가 되는 지금 길인데 그거를 지금 당당하게 반박이랍시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고민정 씨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시에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광진 구민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저 얘기는 이미 시인한 거 아닐까요? 이미
고백해버린 거 아닐까요? 뭐를 시인하고 뭐를 지금 고백한 거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고민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고민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미 시인해버렸던 거 아닐까요? 고민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고민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그 사람만이 지금 있을 뿐이죠. 고민정 의원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고민정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로 존재하는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